안녕하세요. 중개법인 더플러스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제가 나와서. 저는 리치 유캐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 이연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안녕하세요. 옆에는 이제 두 분이 워낙 이제 부동산 유튜브 뭐 출연을 많이 하셨으니까 두 분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태훈 소장님과 업사부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좀 많은 부동산 이야기를 배워보려고 같이 하게 됐거든요. 리치 유캐업도 한번 구독도 해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하면서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거잖아요. 네. 네, 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요즘 대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가계대출이 좀 급격하게 늘어서 대출 자체를 좀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소식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로 네. 인해서 뭐 거래가 좀 줄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맞나요? 네. 그거를 지금 네. 확인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음. 아직까지 그 뭐 눈에 보인다, 뭐 내지는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아직 감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전체적으로 9월 중순이나 뭐 늦으면 한 10월 초 정도에는 좀 그런 규제에 대한 영향이 미쳤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근데 우리가 이제 88 대책 나오고 나서 네. 그 8월 그러니까 네. 8월 8일 발표 나오고 나서 8월 달에 거래량이 좀 뚝 떨어졌다면서요? 네, 떨어져요. 네, 거래량이 이제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먼저 보시면 네. 6월 오. 달에는 한 7,000건, 7,217건이 이제 거래가 되었고요. 네. 7월 달에는 8,531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8월 달에는 지금 한 중순 정도의 집계인데 아직 3,000건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아, 중순 8월 네, 중순까지군요. 그러니까 9월 말이 되어야 8월 날 어떤 8월 달까지 전체적인 이제 거래량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제 아직 이제 9월 초기 때문에 이제 저거는 이제 한 8월 한 중순 정도까지 근데 이제 약간 의외인 게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순이면 더블이라고 해서 6천 건 정도로 해서 네. 오히려 줄었다고 하면 네. 지금 9월부터 네. 그 2단계 스트레스 그죠? DSR 네, 이 DSR 규제를 비롯해서 어쨌든 대출을 줄이겠다 하는 네. 것 때문에 막차 타야지라고 해서 음. 오히려 거래가 엄청 늘었을 거다라고 아. 예상하는 게 많았는데 네. 오히려 아닌가 봐요.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출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서류 넣으면 내일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예, 그게 알죠.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잔금일이라든지 그것도 그래서 한 2달에서 한 넉 달 정도 이렇게 길게 잡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은행들마다의 어떤 프로세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금을 좀 러프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거래량이 이제 8월 달에는 좀 줄어드는 영향은 이제 좀 부동산은 좀 저때가 약간 비수기는 해요. 비수기. 8월 달에 아. 비수기예요. 네. 네. 왜냐면은 뭐 살려고 하는 사람이랑든지 뭐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휴가도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개업소에서도 휴가를 이제 많이 가다 보면 이제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중개업소들은 다 같이 가요. 아. 거의 아. 이제 같은 날 이제 같이 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거죠. 거기 뭐 네. 집 내놓으신 분도 휴가를 갈 수 있고 네. 집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도 뭐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좀 그렇죠. 쉽지 않을 수 네,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8월달 거래량은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 것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경기도 것도 갖고 왔어요. 경기도도 이제 6월달에 13,000건, 7월달에 거의 한 15,000건이 됐다가 지금 8월달에 한 7,500건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경기도도 보시면은 이제 저기 하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뭐 넘어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많으면 11,000건에서 한 12,000건은 조금 안 될 거는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요. 제가 이거 좀 얘기 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량의 한 53%, 54%예요. 아, 전체 네, 우리나라 전국에서 거래된 양의 서울 한 제외하고인가요? 54%. 아니요, 서울, 경기도 포함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만 이렇게 들어가지면 한 54%, 55%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전국이 45% 정도 이제 거래가 되는 거면 서울, 경기도권이 트렌드, 흐름 그런 걸 읽기가 참 좋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문득 이제 네. 약간 이게 별 외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 문득 방금 순서가 경기도, 인천, 서울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이 네. 네.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한 음. 건수가
만 건이 넘어가는데 네. 그 경기도가 가장 많고 그다음 네. 인천 그리고 서울 순으로 가장 많대요. 네, 네. 그 외국인 중에 65%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서울은 세를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중국 사람한테 월세를 내고 사는 분들도 네. 많겠다. 의외로 꽤 있으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좀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또 다시 어떤 하락에 대한 아니면은 좀 침체기 뭐 그런 트리거가 있나 그런 걸 좀 봤는데요. 그렇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별로 해가지고 아파트 전세 가격이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광역시 자체에서도 지금 계속 전세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에 있는 뭐 부산이라든지 대구, 광주 뭐 그런 일대에서도 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연하 씨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부동산의 규제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게 대출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자기가 현금을 100%다 들고 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기는 한데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대출이라는 거를 무조건 끼고 사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아니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잔금 칠 때가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끌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솔직히 영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왜요? 저 그렇잖아요. 엄청 고민하는데요. 그럼 어떤 걸 여기서 고민하셨어요?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맞아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나중에 잔금 칠 때 이제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예요. 네. 근데 내가 대출을 한 4억을 받았어요. 네. 이제 1억이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1억이 부족한데 내가 나올 줄 알았던 대출들이 안 나오기 오.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4억을 이제 빌리기로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1억을 빌리기 위해서 내가 뭐 저기 뭐 보험 대출도 받고 아니면 뭐 신용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5억을 채울 것 같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있죠. 그게 스트레스 DSR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영끌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맞춰줘야 되는데 그 2천만 원, 3천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빌리러 그러니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산 이유는 뭐겠어요? 이 집값이 올라갈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샀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규제가 되고 하면은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심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도 특히 불안하고. 갭 투자자들이 좀 쉽게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값이 조금 뭐 보합이거나 아니면 좀 그런 상태가 되면 그렇게 좀 무리해서 끌어왔던 것들이 조금 힘이 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대출 규제가 그래서 참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거 뭐 최근에 나온 뉴스 헤드라인이더라고. 이게 둔촌 주공 뭐 전화통에 불났다. 한참 네. 뉴스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전세 대출에 집주인들이 뭐 전전긍긍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올림픽 파크 프레온 그쵸. 얘기거든요. 이제 11월 27일 날 이제 입주가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가 한 4개월 정도 입주 기간이 있어요. 이제 4개월 안에 입주를 이제 대부분을 마쳐야 되는데 아마 한 달 정도 되면 거의 한 50% 정도 찬다 그러고 한 2달, 석 달 되면 한 70-80% 정도는 찬다고 해요. 그때 이제 뭐 전세 대출은 이제 세입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은행권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특히 신한은행에서부터 갭 투자를 막는다라고 해서 조건부 전세 대출 전면 중단을 먼저 말했고 그다음에 우리은행, 그다음에 KB은행이 순차적으로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중단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올림픽 파크 프레온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마지막 잔금을 난 네. 전세 내놓고 전세를 금을 받아다가 요걸로 나 잔금 내야지 라고 맞아요. 생각했던 분들이 네. 이렇게 되면 전세를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이 네. 전세 대출을 못 받아갖고 나 못 들어가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잔금 어떻게 치르지? 그렇죠. 그래서 그 예, 고민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네.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는 데가 어디겠어요? 은행에서 은행. 제일 먼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제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은 이제 분양권을 받은 사람하고 이제 일반 분양자랑 좀 분위기는 다른데 일단은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신탁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신탁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건 개인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을 공급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오는 것들은 여기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저기서 말하는 갭투자는 이제 개인 간의 거래를 네. 얘기를 하는데요. 뭐 분양받은 거에 가지고는 저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미 개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네. 부동산 건에 대해서 예. 개인이 이제 그걸 또 구입을 네, 한다거나 이제 할 구축이라든지 때에 그리고 저번 우리가 항상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갭투자는 뭐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율이 되게 높은 거, 네. 그렇죠. 전세 가율이 높아야지 갭 투자를 해서 갭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최소 자금을 그렇죠, 가지고 갭 투자를 들어가는 거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잔금이 뭐겠어요? 갭이 전세 자금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것들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갭 투자를 하기가 좋으니 요걸부터 막겠다라는 거예요. 갭 투자들한테. 이거는 신규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실거주자들한테 뭘 막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집값이 과열이 되어도요. 정부가 막을 수 없는 게 첫 번째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라는 거예요.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 있을 때도 그때도 우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 거를 봤을 때 그때도 700건 서울에서도 700건 800건씩 거래가 되기는 했었어요. 그런 분들은 완전히 100%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예 실거주를 그렇죠. 위해서 거주를 사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나인데 어.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그쵸.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2만 원 이 정도 되면은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만기가 되면 또 고민이 있잖아요. 그럼 고민되죠. 또 집을 살까 아니면은 또 전세를 또 다른 데를 갈까 막 그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집주인이 못된 노인네일수록 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아파트가 약간 되게 필수제잖아요, 요즘에. 요즘 그렇죠. 예, 요즘에는 뭐 솔직히 뭐 빌라 전세 사기가 너무 큰 이슈가 돼버렸다 보니까 빌라에 대한 어떤 고민들보다는 대부분 아파트에 대한 어떤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쨌든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들을 일단은 실수요자들도 이제 그런 것들 있더라는 거야. 거래량이 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뭐 전세 가율도 높아지고 하면 갭 투자들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는 약간 과열이 됐잖아요. 과열이 된 상태에서 실수요자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집값이 지금 과열이니까 사지 마. 기다려라고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 지금처럼. 네. 근데 실수요자들은 그것들을 기다릴까요? 못 기다릴까요? 못 기다리죠. 네,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는 어떤 규제 정책을 딱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규제 정책을 너무 세게 딱 하는데 또 거기서 약간 틈을 줘요. 틈을 줘. 거기는 어떤 너무 부동산이라는 게 완전히 꽁꽁 묶여버리면 이게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조금 숨구멍을 하나는 열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약간 숨구멍을 열어주는 순간 누가 들어오냐면요 갭 투자들이 또 기똥차게 알고 들어와요. 예, 예. 그러겠죠. 사슬이네요, 같이 네. 묶여 있는. 네, 왜냐하면 이게 뭔가가 거래가 됐다. 음. 거래가 유지가 되거나 그 갭 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갭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진짜 이거는 이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폭락 때도 주식을 하시잖아요. 그럼요. 갭 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서 그걸 먹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부동산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머리 회전이 정말 빠르신 분들이어가지고요. 강한 규제가 있으면 어떤 틈이 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게 갭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갭 투자자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아까 전반적 큰 얘기는 그렇게 드렸는데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면 갭 투자자들이 잔금을 치를 때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목돈이 조금 있어요. 네. 목돈이 이제 뭐 솔직히 뭐 2천, 3천 네.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을 하잖아요, 이분들은. 근데 좀 그걸 하는데 내가 한 2천, 3천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 잔금을 뭘로 치느냐면 그 세입자의 그 전세금이 네. 있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저 집이 이제 다른 어떤 A라고 하는 아파트가 오를 거라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2천, 3천 가지고 전세금을 해서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걸 잔금을 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세자금 대출 뭐 규제라든지 내가 뭐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그런 거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갭 투자들은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대출 규제를 막아도 그 세입자의 그 보증금으로 인해 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갭 투자들이 가장 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매매 계약이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는 물건이 전세 그러니까 세입자를 동시에 맞추는 걸 좋아해요. 그러겠죠. 예, 기존의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 세입자가 집을 잘 안 보여줘요. 내가 안에를 어떻게 돼 있는지를 궁금하잖아. 내가 내 집 사는데 그래도 갭 투자도 내 집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고 방이 어떻게 생겨 있고 주방이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나중에 이분들이 나갔을 때 인테리어를 손을 좀 어느 정도 봐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실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세입자들이 보여주지 않아요. 음, 네, 잘 안 보여줘요. 네. 왜? 왜냐하면 그 세입자들도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배워서, 바뀌는 걸 네. 선호하지 않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갭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고 이제 전세 세입자하고 맞추는 약간 그런 것들이 동시에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건부 그 전세 대출을 이제 그게 크다라는 얘기가 거기는 이제 그 잔금 칠 때 기존에 있는 임대인하고 이제 새로 임대인이 바뀌면은 대출이 안 나가요. 조건부 네, 부분에서 네. 왜냐면은 내가 전세 계약을 쓸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연하 씨 집에 제가 전세를 살 것 같은데 저 김 대표님이 그 집을 갭 투자자예요. 네. 나는 누구랑 계약을 쓸까요? 연하 씨랑 계약을 쓸 거 아니에요. 네. 세입자니까. 네. 네. 지금 집주인이 누구예요? 저니까. 그죠. 네. 연하 씨니까 네. 제가 연하 씨와 계약서를 네. 써요. 근데 잔금 칠 때 딱 됐어요. 어. 두 분이서는 이렇게 계약을 맺었잖아요. 어. 매매 계약을. 집주인은 바뀌잖아요. 네. 근데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줘야 돼요? 이거 줘야 돼. 어. 그렇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뭐예요? 이쪽에 이거예요. 돼 그렇죠, 계약상. 그러면은 지금 대출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저게 조건부 대출을 막겠다,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하겠죠.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거, 못 네. 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8월달, 9월달에 좀 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갭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7천 건, 8천 건이 거래가 된 것 중에서 한 40% 정도는 갭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주택을 취득을 하거나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규제 지역은 무조건 써야 돼요.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무조건 내야 되는데 비규제 지역인 지역에도 6억 이상 아파트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울의 아파트는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 자금 조달 계획표에 보면은 잔금을 뭘로 치를 거에 대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세입자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이렇게 낼 것이다라는 걸 다 쓴단 말이에요. 그걸 써야지 뭐가 나오냐면 그 등기를 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판단을 했던 게 한 40% 정도는 갭 투자가 영향이 줬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았던 것들이 이제 은행을 어떻게든 이제 이용을 해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게 대출 제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5대 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주담대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더 초강수를 둔 게 뭐냐면요. 전세자금 대출 있잖아요. 그거 역시도 무주택자들한테만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대원까지 전부 전부 무주택일 경우에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다 무주택이에요. 한 사람 그 집이 무주택이면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에요. 그렇죠. 그 세대원에 그렇잖아요. 집 있는 사람이 같이 껴서 사는 것도 이상하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막 그렇죠.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저기서도 약간 좀 숨구멍이 또 있어요. 있기는. 뭐가 있었냐면 저게 9월 9일부터 시작인데요. 네. 9월 8일 이전에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신청한 사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장도 된다 하더라고요. 연장도 가능하고 당연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숨구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영향들을 이제 벌집 순환 모형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잖아요. 그죠? 네. 가로축은 이제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세로축은 이제 가격을 이제 나타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은 이제 확실히 일국면이라는 거는 대부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고 이제 가격도 계속 높아지고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일국면을 이제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아까 전에 8월 달, 9월 달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좀 보합이거나 좀 하락을 한다 그러면 호황기를 누리지 못하고 어쩌면 침체 진입기 상국면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을 그러니까 수도 있다라는 이국면을 거죠. 건너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다 보면은 뭐 침체 진입기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뭐 침체기가 또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저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다 그거잖아요.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 사지 마셔라. 아니면 너무 바닥이니까 사셔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런 타이밍을 계속 보셔라는 거예요.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이 2개가 있고 뭐 재개발을 하나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 국면에 들어가 있을까? 저는 지금 호황기면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왜? 둘 중에 2개를 정리하고 전세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내가 집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재개발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 좀 답답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똘똘한 한 채를 구하고 싶잖아요.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가 뭐만 기다리고 있겠으면 되겠어요. 침체 불황. 침체나 불황기에 좋은 거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을 사고 싶은 거예요. 왜? 아직 호황기가 안 온 것 같고 호황기는 안 온 것 같아요. 호황기가 올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 경기도 조금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장사도 안 되지, 뭐도 안 되지, 뭐도 안 되지, 뭐 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파트 값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호황기보다는 이게 약간 분위기가 뭐 침체기로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상국면 정도에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지금 이제 왜 경기는 진짜 정말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데 네. 진짜 다 전부 모든 지표들이 다 안 좋은데 왜 서울 아파트 값만 오르냐 그렇죠. 이런 내용의 네.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책의 네, 네. 실패 아니냐. 갑자기 무슨 특례 해가지고 어찌 됐건 간에 그게 뭐 신혼부부 특례든 신생아 특례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너무 많아진 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호황기를 건너뛴 침체기 갈 수도 몰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약간은 그림 머릿속에 살짝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림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너무 없기는 없어요. 예. 뭐 미분양이 쌓였다, 뭐 전체적으로 하면은 평균치는 전국 평균치거든요. 서울 경기권은 그렇게 뭐 그러니까 좀 좋은 입지 내지는 좀 괜찮은 입지 있는 것들은 지금 거의 미분양이 많이 해소가 돼 있고 그러면은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워낙 적어요.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나눌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도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 합쳐도요. 한 3만 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만 5천 막 그 정도인데요. 네. 강동구에서만 12,000건이에요. 40%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파트 그게 공급 그걸 짓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 4년 됐는데 이제 완공이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공급이 얼마나 서울시 안에 있는 게 되게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강동구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긴 이라서 그런지 더 잘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그 올림픽 파크원 옆에 보면 뭐 헤리티지라고 있어요. 네. 옛날에 신동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 것도 그게 한 2,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합쳐도 14,000세대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동구가 거의 지금 서울시 안에 있는 신규 물량 중에서 입주 물량 중에서는 거의 한 40% 이상 차지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떤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근데 공급은 진짜 꾸준히 뭔가를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딱 막혔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다음 영상에 대한 힌트를 주셨네요. 다음은 네, 그러니까요. 강동에 네. 떠오르는 가장 핫한 지금 이슈이지 않을까. 그럼요. 대장이죠 이제.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대해서 네. 집중 한번 그 조명을 해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영상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네, 자 오늘 그 부동산 규제 그죠?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고 모든 게 다 억눌려지는 걸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네. 네네네. 그럼 다음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근데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도 일어났고 네. 좀 이러한 전반적인 지금의 대출 규제에 대한 불안감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도 많이 배워갔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아, 그래요?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